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사회적협동조 한강 직원들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 색강의 서포터스의 모임이 이제 세습지기 교육에 이러한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오늘은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세습지기도 앞으로 이제 활동을 펼치게 될 텐데 그동안 교육을 우리가 3차례 했습니다. 어떤 이제 공원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이제 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서 했는데 그에 더해서 세습지기들도 앞으로 이제 100명의 세습지기들이 같이 활동을 하려면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강의를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종훈혜 선생님은 그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 이제 다국적 대학회사에서 한 10여 년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전문 강사로서 이렇게 청소년 교육이나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자 정기 소원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은혜 선생님을 한번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더 행복한 커뮤니티. 잠깐만요. 해도 되나요? 이제? 네. 레디가 떨어져야. 네. 같이 더 행복한 커뮤니티. 우리 성인지 개선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맡은 조은혜 강사입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시민권자 강의를 좀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컨설턴트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커리어 관련 여러 가지 인터뷰 교육도 하고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진로 코칭 그리고 법정 의무 교육들을 많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교육을 왜 받는지, 뭘 얻어야 할 것인지,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인지 감성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도 미리 언급을 했지만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성희롱이 과연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하고 나서 대처 방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미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그 헐리우드의 모 여자 배우가 나 감독한테서 성희롱 성추행 받았어 라고 했더니 나도 해서 그 전까지는 여자분들이 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2018년 여성의 날 행사의 전국 여성 노동자 대회입니다. 근데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아서 편집을 좀. 보시면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지 않나요? 그전에는 항상 여자분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미투 운동이나 이런데 굉장히 물론 가족도 있겠지만 남자분들도 나도 지지해. 나도 같은 생각이야. 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몇 년간 정말 미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럼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만 사람들이 좀 많이 이상해졌나? 왜 사건들이 이제 와서 많이 생기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남자들까지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적진 않았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사실 이 용어가 저희 나라에는 좀 알려지게 된 게 이것도 2018년쯤에 알려졌는데 모 대학 교수님이 제자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희롱, 성추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지도교수한테 이렇게 뭐라고 반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교수한테 반발했을 때 다음에 내가 교수로 나가기도 어렵고 스카우트 그 추천서를 안 써주잖아요. 그게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못하다가 이때 조금 심했어서 대대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지고 고발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요. 그때 대법원의 판결문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써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죠. 이 사람이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인식이 많이 생기게 된 계기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같은 일을 봐도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반응을 많이 해요. 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예전보다는 SNS를 통해서도 많이 퍼나르고 분노를 많이 표출합니다. 성인지 감성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성인지 감성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젠더 감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은 꼭 여자 남자 사이가 아니고 요새는 이렇게 뭐 게이나 이런 데서도 폭행, 폭력, 성희롱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젠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성가정부에 있는 젠더 감성 체크리스트인데 한번 여러분의 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멀리 못 가서요.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네. 이게 점수 주는 거 아니니까 제가 한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 항목이 간단해요. 난 어떻게 생각한다. 편하게. 그래서 한 5분 정도를 제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3분. 너무 진지하게 안 하셔도 돼요. 체크 항목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혹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은 없으시죠?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역시 대표님이 굉장히 모범 답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끝에서부터 매우 그렇다는 0점입니다. 그렇다 1점, 보통이다 2점, 아니다 3점, 매우 아니다 4점. 대략적으로 본인의 점수가 몇 점이 될까요? 네, 끝이 0점, 1, 2, 3, 4. 네. 매우 아니다가 4점입니다. 그래서 15 항목에서 본인이 몇 점 정도가 나올까요? 매우 아니다가 0점이에요? 4점입니다. 네. 매우 그렇다가 0점입니다. 끝나셨어요? 점수가 나오셨나요? 기준을 먼저 말해주시면. 기준, 이걸 가지고 말다시피 점수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선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저거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저 31점입니다. 31점입니까? 네. 30점은 어떤가요? 30점 이하부터는 굉장히 많이 좀 성인지 감성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낮은, 필요하다. 조금. 30점 이하부터는 좀 필요하다. 몇 점이요? 3점 10점 지금 하세요. 이게 4점. 매우 아니다가 야, 이거 일부러 모범 답안 하려고
그럼 몇 점이 되죠? 다음엔 60점은 마스터죠. 뭐 굳이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저 명단만 제출하면 되는. 사실은 우리 이게 봤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3점. 내가 요즘 새로운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성인지의 감성이 떨어지는구나. 약간 예전의 사고를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60점을 넘었다. 뭐 그냥 성인지 마스터입니다. 중간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디벨을 하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놓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어디 뭐 소송에 휘말리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게 이 교육을 하는 우리 목적이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그게 꼭 앞으로도 괜찮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 점수가 이 정도구나.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네.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하세요. 그건 다 제가 보니까 남자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여자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면은 다수의 남자분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조금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지금 나중에 교육하면서 하겠지만은 이제 지위를 이용한 폭력 행위잖아요. 여자분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성매매 하면 당연히 남자끼리 생각을 하지만 동조하시는 여자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무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연 1회에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오셨지만 당연히 사업주는 필참입니다. 왜? 나중에 여기서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외부기관에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외부기관에서도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조금 더 상급기관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재에서 민사에서 형사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형사까지 가면은 우리가 당연히 피의자한테도 저를 가겠지만은 그 책임을 벌금, 과태료 대표가 냅니다. 왜? 너 사업장을 왜 그렇게 운영을 했어?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굉장히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해 주는 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는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다? 그러면은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인들, 고용주, 필참 같이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과태료는 사업주가 내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분들이 이렇게 듣기는 듣는데 우리 직장에서는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쉬쉬해서 왜냐하면 나가면은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IT 강국이거든요.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앱을 써요. 블라인드 같은 앱을 통해서 지금까지 뭐 하다못해 대한항공 땅콩 사건부터 다 나왔어요. 성희롱 사건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이슈화 돼서 여러 가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뜨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제대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목적은 안전한 직장입니다. 안전하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뜻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은 하루에 8시간을 회사 내에서 근무를 하고 아니면 다른 자원봉사자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하루 일과 중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삶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거기서 어떤 애가 맨날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은 전체적인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 거는 사업주가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하는 환경이 개선되면은 당연하지만 그 직원분의 아니면 다른 국민들의 능률이 올라가고
훨씬 더 일의 성과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직장 내에서 개개인의 존엄성, 그게 너무너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은 딱 여자, 남자가 아니고 젠더까지도 해서 같이 성희롱 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직장 내가 딱 이 사무실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워크숍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회식을 하거나 이것도 직장일의 연장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회사 일로 같이 엮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조금 바뀐 법이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까지 불이익을 주는 거. 예전에는 그냥 고용 하나였어요. 너 소송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둬. 라면은 일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 이번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돼야 되는데 안 해주네? 이거 안 받아줬다고? 혹은 나 이번에 승진 케이스인데 나 안 올려주네? 근데 그 이유가 얘가 이러이러한 걸 보냈는데 내가 노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성희롱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딱 고용 이거에서 지금은 좀 넓어져서 근로조건, 계약까지도 갑니다. 너무 대표님만 보면서 말씀하시는 네. 네. 준비하고 싶고 네. 그래서 성희롱은 당연히 수단이 있고 어떤 매개, 당연히 직장 내 권리를 이용한 거겠죠. 그래서 그 여성가족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노동부에 보면 이 관련된 자료들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름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려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용역업체를 내가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소위 갑질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성희롱도 거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은 너네 그럼 더 이상 고용하지 않을 거야? 너네한테 더 이상 일을 주지 않을 거야? 그쵸? 그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는 상대방한테 어떤 굴욕감이나 고용상의 불이익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요새 카카오톡으로 많이 증거자료가 나와요. 카카오톡에 항상 이게 나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애인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거절을 하죠. 그럼 다음날 회사를 갔는데 업무 이거밖에 못해왔어. 리포트 다시 써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거죠. 안 그러다가 그게 직장 내 성희롱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전에는 그냥 회사 내에 있는 거에서 지금은 근로조건, 승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게 대해서 부당하다 싶으면은 우리가 성희롱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률상 나누자면 우리가 성희롱,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으로 갑니다. 당연히 이제 강도가 점점 좀 올라가겠죠. 희롱에서 추행에서 성폭행 강간은 이제 형사 사건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례를 보자면 이제 육체적 성희롱이 이제 성폭력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건데 의외로 회식을 핑계서 수일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댄 일이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언어적 성희롱은 그야말로 말로써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뭐 회사 콜센터가 있는데 콜센터 보면은 이제 여자분들 한 50여 분 정도 쫙 있어요. 쫙 있는데 이제 한 번씩 등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서비스센터에서 등 좀 갈아주세요 라고 불러요. 그런데 서비스센터에 남자 직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등 갈러 딱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딱 가는 순간 100여 개의 눈이 쫙 본인을 본대요. 딱 보고는 뭐라고 해요? 어머 저 남자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옆 동료한테 어머 저 남자 저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 들릴까요? 들리죠. 수십 개의 입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등 하나 가려고 갔다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직원들이 너무 싫다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불쾌한데 가는 순간 다 집중되고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언어적인 성희롱이죠. 이거는 사업주가 콜센터 직원분들 모아놓고 교육해야죠.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시각적인 성희롱. 우리나라가 굉장히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순간 그 직원의 모든 내가 본 사이트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든지요.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금 안 바쁜 회사였나 봐요. 그래서 몇 직원이 이제 방이 따로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포르노 사이트를 근무 시간 내에 본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점심을 조금 일찍 먹고 들어왔어요. 문이 열려 있네? 아니, 이 사람 밥 안 먹고 야동 보고 있네? 이걸 봤을 때 그게 성희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내가 밥을 안 먹고 내 잘 시간에 야동 좀 보겠다는데 그게 맞을까요? 안 되죠. 일하는 장소잖아요. 설령 밥 먹는 시간이 개인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일하는 장소에서 보고 남들한테 수치심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 일찍 들었다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쵸? 이게 시각적인 성희롱이에요. 보여주는 거. 괜히 바탕화면에 너무 글래머한 애를 띄워놓고서는 자기 여직원을 보면서 한번 보고 이러는 거 다 시각적인 성희롱에 들어갑니다. 기타 유형 성희롱은 당연한 거지만 이제 성적인 굴욕감, 모욕감.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추행, 그리고 말로써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거, 그리고 보여주면서 막 누드 사진을 띄워놓는다든지 예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회식 끝나고 나서 나 뭐 기력이 아빠인데 외로워 라든지 애인이 필요해, 애인 좀 해주라 해서 거절했을 때 다음날 업무적으로 엄청 깬다든지 다 있는 데서 또 이거밖에 못해?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욕감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다해서 성희롱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발생할까요? 이 강의를 할 때 되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는 회사가 있어요. 정말 아니 왜 여기는 뭐 하면 툭 하면서 발생하지? 조직 문화가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여성 남성을 떠나서 위에서 뭔가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문화가 좀 있어요. 영업부가 조금 국내 영업부 일 가진 회사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한 번씩 일어나요. 근데 그게 저희는 이렇게 하면은 다 올라오거든요. 알아요. 또 거기네. 아니면 블라인드 앱을 통해서 올라와요. 모 회사 그거구나. 그래서 조직 문화가 굉장히 상명하복이거나 군대식인 데는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관계소통의 분야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최근에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직급을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부를 때 이러는 거죠. 과장님, 부장님 하면은 대리가 부장한테 이렇게 말을 뭔가 일을 제기하기 어렵잖아요. 다 님인 거예요. 누구님, 누구님, 누구님.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우리나라 그 예전의 사고방식으로는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좀 더 편해진다는 거죠. 님이고 같이 일을 하러 온 사람이고 그래서 물론 매니저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제기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 문화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면 조금 더 바꿔보자. 그리고 직장 내 다양한 권력 관계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많이 바꿔주는 거죠. 우리 로테이션도 많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포지션도 바꿔주고 이런 거 해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사람들의 문화나 인식을 바꿔주는 거죠. 이거는 좀 예전 잘긴 하지만 당연히 회식 같은 거 했을 때 되게 많이 일어났었고, 제가 맨 처음에 우리 미투 보여드렸잖아요. 한참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죠? 저희가 많이 회식을 없앴죠. 회식을 없애고 아니면 저녁 회식을 점심 회식으로 바꾸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퇴근도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회식 자리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조금 더 회식을 바꿔보자. 그래서 문화 회식이라는 것도 하고, 뭐 공연을 보고 나서 밥을 먹고 헤어진다든지, 그래가지고 조금 더 건전하고 좀 더 서로를 도와주고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이런 이슈 이후에 많이 생겼어요.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점심 회식을 주로 했었어요. 직원들이 원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늦게까지 해서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일에 대한 효율성도 훨씬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회사로서는 돈도 덜 듭니다. 술값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성희롱을 하는 피의자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술이라는 큰 익스큐즈가 있잖아요.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조금 그래 뭐 술 마셨으면 실수할 수도 있지라는 게 좀 있었지만은 지금은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이거에 대해서 받아주질 않아요. 기존 세대는 조금 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오는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도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님이, 절대적인 권력자인 이사님이 자 우리 오늘 회식이야. 그러면 저희는 네 하고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가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세대인 80년대 중반생들이 한 50여 명이 들어왔어요.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때는 뽑아도 1명, 2명 이렇게 뽑았거든요. 50명이 들어오니까 얘네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파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님이 자 우리 오늘 회식이야. 이사님 전 6시 반에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30분 먹고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전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하던 순간 우리는 오. 그리고 저랑 그때 정말 동기랑 좀 자책을 했어요. 야, 우리가 너무 꼰대인가? 얘네 되게 당돌한데?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거를 못 받아주나? 근데 그런 게 80년대생이잖아요. 지금은 90년대생이 들어오잖아요. 점점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희롱 사례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조차 지금은 상대가 아니다 그러면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강의할 때도 이런 거 많이 예전에 했었거든요. 옆자리에 계신 분 인사하고요. 그리고 뭐 마사지 해주세요. 왼쪽 분 해줄까요? 오른쪽 분 마사지 해줄까요? 근데 그게 최근에는 못해요. 나 옆에 부장님이 마사지 하는 거 싫어. 왜 하게 해? 근데 그전에는 이게 되게 그냥 괜찮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정이 없어. 조직 문화가 없어. 따르질 않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커뮤니티에 단절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커뮤니티라는 거는 우리도 좋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더 좋고 그쵸? 점점점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얘는 이래서 안 돼. 말이 안 통해.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품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터치를 요구한다거나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오지랖한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너네 뭐
부부 사이 뭐 이런 거 잘 돼가? 뭐 둘째 언제 나올 거야? 이런 것도 서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 계획 세워주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남이 사생활 수군대기. 이건 내가 설령 아니 나 그 신림동에서 그 사람 나 못해서 나오는 거 봤어. 봤지만 그거를 회사에다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그 사람이 사생활이잖아요. 설령 봤었어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만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다 성희롱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내가 하는 얘기가 난 그냥 가십인데 상대가 싫어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앞으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성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대상화하는 행위. 사실 이것 때문에 회식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그런 거 좀 있었잖아요. 뭐 신입사원 네가 사장님 가서 술 한 잔 따라드려. 여자 직원이 따라줘야 술 맛이 나지. 지금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게 조금 약간 고지식한 아니면은 국내에서도 약간 작은 중소기업 같은 데는 아직도 이런 게 조금 의외로 많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마치 그래야 우리 조직 룰에 굉장히 잘 따라오는 직원인 것처럼 얘는 이제 우리 직원이 다 됐네. 이런 걸 다 받아주네. 사장님한테 술 따르고 충성도가 높네. 라고 잘못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술을 따라주고 마셔줘야 이게 친해적 문화라고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성형사에 들어가고 당연히 이 음란물, 누드 사진 보여주는 거 회사마다 보통 1인 1컴퓨터 하잖아요. 그 컴퓨터에서 되게 많이 사건이 나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탕화면 혹은 몇 명은 약간의 동영상을 중간중간에 보다가 다른 직원한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본 거 자체가 잘못된 행위이죠. 회사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항상 걸려요. 한두 번 보지 않으니까.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관대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런 옷을 입었네, 뭐 했네. 최근에 보면은 왜 레깅스를 입고 다니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안타깝게 저렇게 이러신 분이 저렇게 입으면 안 되지라고 나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상대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살이 찌신 분들도 너무너무 당당하게 쫄바지 입고 다니세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명 딱 지나가잖아요. 진짜 많으신 분들이 저 사람 되게 무슨 자신감이야?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옷을 입고 와? 그쵸? 그리고 친한 사람이면은 살 좀 빼야겠다. 응? 옷이 왜 그래? 너무 끼잖아. 스타일이 뭐가 그게 뭐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그게 자기는 동료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친절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이거 왜? 그리고 내가 살 찔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내가 왜 계속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을 들어야 돼? 불쾌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입은 옷을 가지고도 너무 캐주얼하네, 뭐 하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아직도 회사에서는 우리가 그 CS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LG나 뭐 현대 이런 데도 보면 그 복장 교육을 해요. 근데 그 복장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여자는 무조건 저렇게 입어야 돼?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조금 받기가 어려운 게 요거이고요.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남자분들이 뭐 이렇게 반팔을 아직도 입기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하면은 지적하는 거죠. 내가 뭐 어쩌니 저쩌니. 남자가 왜 이렇게 뭐 보이니 많이. 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자 쪽에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남자분들에 대한 그런 외모 지적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전에는 그런 말들이 없었냐. 남자들은 물론 같은 피해자긴 하지만 더 창피해해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당했네? 당연한 표현이 좀 볼 수 있지만 더 창피해서 더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노래방에 갔어요. 직장인 상사하고 남자예요. 직장인 상사는 아마 게이인 것 같아요. 얘를 끌고 가더니 어느 순간 과하게 부비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전까지는 이 상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챙겨주고 우리 누구 부장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노래방에서 껴안고 더듬고 이랬는데 그럼 우리는 당장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남자잖아요. 다 너무 당황했대 자기는. 내가 이런 거를 당할 줄은 생각 못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그 전까지는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이걸 말하는 순간 다음날 회사에서 되게 뭔가 껄끄러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 말로는 어버버 하는 순간 당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노를 못한 게 이해가 잘 간대요. 당황하고 창피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데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화를 막 내는 거죠. 그때 말 못한 거. 의외로 많아요. 말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지만 우리는 대처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대처를 할 때는 본인의 거절 의사가 중요한데 아까 그 사람도 거절 못했잖아요. 본인이 두 번째 당하면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잘 못하겠대요. 근데 첫 번째 노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은 이 상담 사례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온 다음에야 이제 고소를 하거나 중재를 요청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처음에 딱 했을 때 싫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절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너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 라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증거 자료로 모아야 돼요. 예전에는 저런 사건이 있었을 때 야 그러면 너 뭔가 녹음을 해. 뭘 해? 근데 최근은 카카오 덕분에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증거 자료가 쫙 뽑아서 하면은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자료가 되게 많이 돼 있어서 증거 자료 많이 쓰이고 있고 가장 좋은 거는 회사 내에서 해결해요. 당연한 거지만 내가 저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회사 내에서 해결해 주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를 회사에서 해결을 못하면 회사가 이제 밖으로 소송이 가는 순간 회사 이미지 떨어지죠. 소송 가면서 길어지죠. 사업주 벌금 맞죠.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물론 웬만한 회사에서는 다 인사부에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대기업이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처리 절차 기구가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대표고 헤드고 뭐 다 상관없이 가장 윗선인 거예요. 누가 와도 상관없어. 그래서 서론 관련해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간다.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왜? 이거 나가는 순간 우리 이미지 확 떨어지잖아. 이미지 값이 얼마인데. 그 회사의 이미지 값은 모 연구기관에 의하면은 5천억? 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여자 내근직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 상관이 많은 거죠. 여자 상관들이 한 50대 중후반이 좀 많았는데 신입사원을 20대 후반에 풋풋한 기회가 들어온 거예요. 이분들이 본인은 엄마와 같은 마음을 했대요. 엄마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유 우리 누구 1년 살으니 귀엽네. 근데 이거 남의 엉덩이 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 남자가
그걸 바로 얘기했나? 창피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그것도 20대 후반의 남자인데. 근데 몇 번에게 쭉 쌓이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되게 잘 해결이 됐어요. 왜냐면은 남자가 이렇게 툭 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지만, 만짐을 당했잖아요. 기분이 나빴지만, 인사부를 얘기했더니 이 50대 후반의 어떻게 보면 가해자잖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즉시 사과하고 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하니까 이 직원분이 괜찮다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앞으로만 주의해 주시라. 하고 그냥 해피하게 결말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회사 내에서 이런 게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서 해결이 되면 좋죠. 그리고 이게 안 됐다. 해결이 잘 안 됐다. 외부 소송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그러셨잖아요. 유도해서 다 받습니다. 훌륭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사부에서 안 되면은 사업주까지 갔다가 안 되면 외부 기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자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최근에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느 대학교 남자애들 단톡방에서 뭐 이렇게 여자 누구들 점수 매기고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톡방이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단톡방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올린 애도 있고 그냥 참석만 한 애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간 애들을 다 같이 욕하잖아요. 왜? 그런데 왜 들어가 있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너 같이 거기서 쉐어했잖아. 문제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단톡방 나와야 돼요. 참석하지 말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대요. 그러면 사업주가 혹은 그쪽 외부 기관에서 너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 너 좀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아. 성인지 감성도 굉장히 낮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정말 쿨하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쉬운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딱 깨어서 그래 이거를 잘 해결하자 라고 하면 좋은데 회사에서 약간 에이 부장이 그런 뜻이 아닌데 대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이래요. 너 잘못했어. 그럼 내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바로 딱 사과를 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사과를 하기 전에 인사부에서 뭐 부장님이 뭐 그런 뜻이 아니었겠죠 라고 조금 두들하는 순간 그런가? 그러면은 야 대리 제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단계를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은 이 사람이 피해자를 공격을 하게 돼요. 너 행실 잘못했잖아. 일도 못해서 왜 나한테 그래?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처음에 사과해서 끝날 일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피해자를 공격을 하거나 하면 피해자가 에잇 하고 회사를 그만둬버리고 끝난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회사가 중요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생각이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그만둬야 돼? 나 이거 억울해. 억울하면 요즘 젊은 애들 뭐 하죠? 인터넷에 글을 씁니다. 이게 조금 슬픈 얘기긴 하지만 조모 씨라고 유명한 그 연예인 분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래서 어느 대학의 교수로도 출강하던 그분이 여러 성희롱을 많이 했어요. 소송까지 갔죠. 근데 정말 이것도 그 사람이 처음에 사과를 했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원한 건 불쾌하다 사과다. 근데 이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고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억울하니까 또 인터넷에 올렸잖아요. 다 파헤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카톡이 공개가 되죠. 그래서 그 조 모 씨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수치심에 좀 안 좋지만 피의자인데 자살을 하게 되는
그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잘못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질질질 끌고 가면은 양쪽 다 안 좋아요. 피해자는 좋겠어요? 계속 그 이체 가해에 시달리는데, 그쵸? 그래서 좋은 거는 이런 행위 자체가 생길 걸 아예 빼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정말 즉시 사과.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맨 처음에 사과를 진정스럽게 한다 그러면 의외로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과를 안 하고 뻗댄다? 기분 나쁜 거죠. 그럼 처벌해줘야 돼. 이 사람 정근시켜줘야 돼. 라고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미안해, 잘못했어, 안 할게. 아까 그 엉덩이 맞으신 분 얘기했잖아요. 해피하게 잘 지내고 승승장구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자, 관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인사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인사부들이 자기네 어떤 안전사건이 블라인드한 앱을 통해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앱마다 인사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 안전 있으면 먼저 자기네가 처리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사부가 예전에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장님 그런 뜻이 아니었을 텐데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팩트가 뭔지 바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들어와서 분란 일으키면 안 되잖아 라는 식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자 혹은 인사부는 이거에 대해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굉장히 비밀 유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절대 알려지면 안 돼요. 그리고 처리 절차, 너무 심했어, 정근을 보내든지 뭐든지 즉시 해야 돼요. 그리고 신속한 처리.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장님이셨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거든요. 외국에서 MBA를 하고 오셨고 병이 하나 있으셨어요. 여직원만 여자로 보이는 병이 있었어요. 여직원만 여자로 보여서 그렇게 이 사람한테도 사랑을 고백하고 이 사람한테도 사랑을 고백하고 이 사람한테도 사랑을 고백했어요. 왜냐? 근데 이 사람은 밖에 있는 여자는 여자를 안 보여요. 정말 이 회사 여직원들만 이쁜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걸렸죠. 걸렸는데 사실은 한두 명한테 고백을 하고 한두 명한테 성추행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문어발식으로 또 했으니까 거의 뭐 김정은 뺨치게. 근데 그 피해자가 누군지 회사에선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절대 비밀 보장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분은 바로 해고됐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서 했기 때문에 같은 업계 내에서는 약간의 소문은 났을지언정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회사에서 되게 잘하는 거였죠. 그쵸? 근데 너무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회사에 절대 잘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문제가 없이 양쪽 다 해피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사내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안 되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청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세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민형사 소송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내 입맛대로 골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크게 손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요새는 사내에서 해결이 되고 안 된다 그러면은 고용노동부 가면 돼요. 이거는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그러면은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즉시 성희롱 교육을 다시 환기시켜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하고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당장 오프라인으로 하고 한 번 더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그 사장님 해고됐을 때 대대적으로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회사는 안 받아준다. 아무리 지휘고를 막론하고 우리는 안 받아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뒤로 그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죠. 당연한 거죠.
요거는 사내에서 했을 때 인사부에서는 저렇게 즉각적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라가지고 조치를 그 성희롱 성추행에 따라가지고 정근 혹은 해고까지도 간다는 거. 자, 아까 말했다시피 성희롱은 조직 문화랑 너무너무 관련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타이틀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부서를 조금 더 유연하게 팀제로 바꾼다든지 다 조직 문화 개선이죠. 그래서 네, 요약을 하자면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은데 성폭력이라는 건 여러분 알겠다시피 성희롱, 요 직접적으로 만지는 성추행, 그다음 성폭행까지가 있어요. 그렇죠?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왜 하냐? 그렇죠? 왜 하냐?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소송 걸리신 분들도 아무도 없고, 그렇죠? 근데 말했다시피 새로운 세대들은 굉장히 안 참고 성인지 감성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을 우리가 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거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좀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더 행복한 일하는 장소, 더 행복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업무 성과를 더 내고 해피하게 살기 위해서요. 네, 지금까지 조은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